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가끔 초보 회원님들 중에 왜 이렇게 진도가 빠르지? 라는 의아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영 25m 도착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데 벌써 배영 발차기 연습을 시키다니. 차라리 자영 자세를 조금 더 다듬고 완벽하게 만든 뒤 배영으로 넘어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해본 적 있으시나요? 상급반 미영씨는 평형키기 평소 약점이라 수영쌤이 평형을 자주 알려주면 좋겠는데 매일 접배 평자만 시켜서 짜증이 납니다. 아니 그냥 날 딱 잡아서 하루는 자유형 집중, 다음날은 평형 집중 이렇게 한 우물만 파면 안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평형 연습 좀 했다 하면 저병하라고 하고 저병 늦게 올라오면 배영하라고 하고 왔다리 갔다리 시키니 무엇을 위한 수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우물만 파도 잘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는데 수영장에서 골고루 영법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저병 요구사항 들어주기. 우리는 수영을 하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건강이 우선순위일 수 있고 잘하기 위함이 우선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 운동 종목 중 수영을 선택한 것도 재밌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통해 안 되는 동작이 될 때의 성취감, 운동이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 그 상쾌함이 수영장을 오게 합니다. 만약 상급반에서 한 가지 영법만 50분 내내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원들은 제한된 근육과 반복적 동작으로 지겨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영법은 평형인데 수영쌤이 전체적으로 저병이 부족하다고 일주일 내내 저병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수면 위에서 저병킥, 스케이트 드릴, 출수킥, 입수킥 타이밍, 물타기, 무호흡 제육 등 저병에 특화된 움직임만 리스트를 뽑아 열정을 다해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지나니 회원들의 입에서 입술이 쭉 튀어나왔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선수할 것도 아닌데 뭔 저병만 이렇게 시키나 의아스러운데요. 수영쌤의 철학은 한 가지 영법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실력이 좋아지고 자세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원들의 불만. 회원들은 수영쌤의 철학은 이하나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병을 잘 배워놓고 잘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다른 영법을 왜 안 시키는지 짜증이 납니다. 수영쌤이 전생에 저병을 원해 죽은 귀신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집착하니 슬슬 다음날부터 수영장에 나오는 회원수가 줄었는데요. 몇몇 회원들은 그동안 저병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우리 쌤이 저병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줘서 실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옹호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원들은 수영쌤의 저병 집착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며 수영장 측에 게시글과 전화로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수영쌤은 억울하다고 표명합니다. 회원분들의 저병 실력이 다소 부족하고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실력이 분명 좋아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회원들이 수영장에 안 오기 시작하며 수업 내용에 대해 수영장 측에 항의하는 것이 섭섭하다라는 내용이었죠. 셋째, 수영쌤의 수영 철학. 수영쌤은 과거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서 혹독하게 훈련해왔습니다. 주영법은 저병이며 새벽 시간과 오후 하루 2탕씩 운동량을 소화했는데요. 동료들과 물밖에서 간단히 체조를 한 뒤 물속에서 접배 평자와 발차기를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영법인 저병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죠. 비율은 약 7:3, 저병에서 70% 운동량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영법과 드릴을 섞어가며 운동을 해왔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고 있었죠. 수영쌤의 수업 스타일은 회원들에게 가장 기본기 발차기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 수업 시간에 다양한 것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리 근력이 좋고 인내심이 좋은 회원들은 기본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수영쌤이 시키는 대로 한 달간 발차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니 다리에 모터가 달린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근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분들은 얼마 못 가 쥐가 나거나 회원들은 수업 중 빠르게 집으로 이탈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는데요. 수영장 측은 유독 선수 출신의 쌤반 회원들의 재등록률이 낮다는 것을 파악하고 수영쌤을 따로 불러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쌤도 억울합니다. 팀장님, 수영에서 발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원분들 발차기 능력만 충분히 상승되어도 수영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지 저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저병 잘하고 싶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저병 케어해줬더니 저병 많이 시킨다고 항의를 하고 이 드러운 수영장 꼴도 보기 싫대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넷째, 자본주의는 차갑고 회원은 냉정하다.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지만 나 자신의 가격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수영장 측은 일단 회원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수영쌤이 아무리 좋은 가치관과 죽여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회원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면 회원들은 수영장을 오지 않게 되고 결국 수영장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수영장은 자선단체가 아닌 엄연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수영쌤의 기본기 강조와 선택과 집중해서 판단내는 저병훈련은 누군가에게는 맞춤식 운동이 되지만 다른 이에게는 힘든 노동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수영장 회원 대부분 중장년 연령층을 차지하여 그들의 기호에 몸에 맞는 프로그램을 들고 와야 수업이 사실상 원활하게 진행이 되죠. 물론 한 달 내내 기본기만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저병들만 수업시간 내내 할 수 있는 수업 집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저병 특강 또는 지적장애인에게 저병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맞춤식 수업 등 어떤 집단과 사람에게 필요한지 선별 작업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본인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으니 따라오시오 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수영쌤이 수업만 하면 회원들이 다 떠나니 수영장 측도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수영쌤을 바꾸거나 수영쌤 수업 스타일을 바꾸거나 변화가 필요합니다. 5번째,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수영장쌤이 가오는 넘치는데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수영장 협상 테이블에서 과감히 사익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영 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수영 레슨, 학원을 차립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 초대박을 치는 거죠. 철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마스터 대회 1, 2등을 배출하니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자리가 없어 한 달은 대기를 해야 들어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일반 수영장에서는 오히려 항의를 받는 수영쌤이 밖에 나오니 1타 수영 강사로 몸값이 더 뛰었죠. 그때 항의를 받던 수영쌤의 수업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받는 회원들과 뜻이 맞지 않았을 뿐이지 자신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회원들에게는 최고의 수영쌤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완벽한 티칭력을 회원들이 몰라줬을 뿐이었죠. 이거 힐링쌤 이야기 아닙니까?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시스템에 순응하고 회원들에게 맞춰주는 스타일이라 완전 다릅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에 제가 태어났으면 대한독립 만세 외칠 때 가장 중간에 끼어있다가 1번 순사 보이면 재빨리 바로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6번째, 대부분 리스크를 피한다. 대부분의 수영쌤도 저와 마찬가지로 굳이 수업을 실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루틴, 평소에 꾸준히 했던 프로그램대로 하면 최소한 회원들은 도망가지는 않지요. 수영쌤이 갑자기 바뀌거나 수업 프로그램에 큰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회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원들은 그냥 버텨야 되나? 수영장에 항의를 해야 되나? 조심스럽게 수영쌤한테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궁리를 하게 되지요. 이럴 때 베테랑 수영쌤들은 우선 회원들 분위기를 파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수영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을 하고 비슷하게 수업 진행하는데요. 오리발은 무슨 요리 했는지, 다이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면서 비슷한 수업 환경을 맞춰줍니다. 맞춤식 수업. 시간이 지나 수영쌤의 철학에 의해 수업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영쌤이 바뀌었다고 수업 스타일이 확 바뀌어버리면 회원도 힘들고 수영쌤까지 피곤하지요. 평소 우리가 접배평자를 골고루 하는 것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다양한 영법하는 것을 선호하며 재미있게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 누가 그만두고 다음 달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게 일반 수영장의 현실이죠. 보편적으로 일반 회원들이 모이는 집단에서 자신의 특별한 가치관 수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집단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설득을 시킬 것이냐, 설득에 당할 것이냐, 수영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영법을 하는 것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특별한 경험에 도전하고 싶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